2021년 7월 학평 화학원 18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원자 기억부터 비읍의 카드를 이용한 탐구활동이다. 카드 정보는 앞면에 원소 기호, 그 다음에 주기, 원자가 전자수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뒷면에는 제1이온화 에너지, 제2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18쪽 원소에 해당하는 원자의 카드는 없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탐구 활동 및 결과를 보면 제1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기억부터 순서대로 놓은 결과. 자, 기억이 제일 크고 비읍이 제일 작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제2이온화 에너지가 역시 가장 큰 가부터 순서대로 놓은 결과. 가가 뭔진 모르지만 역시 가가 제2이온화 에너지 가장 크고, 그리고 작은 거 순서대로 3개만 지금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잘 보면 지금 주기가 표시되어 있는데 앞에 3개 제1이온화 에너지가 큰 거 3개는 2주기 원소고 작은 거 3개는 3주기 원소라고 주어져 있죠. 즉 2주기 3개, 3주기 3개 주어져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2주기, 3주기 다 해서 비활성 기체를 빼더라도 14개의 원소인데요. 그걸 우리가 다 표시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6개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문제를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면 자, 같은 주기 원소죠. 이 3개가 2주기 원소인데 같은 주기 원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제1이온화 에너지가 대체적으로 커지죠. 무조건 커지는 건 아니죠. 2족, 13족 사이는 작아지고 15족, 16족 사이도 작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 이게 일단 이 3개 중에서 가운데 있는 애를 뺀 나머지 2개는 정확해요. 작아지다가 커지더라도 중요한 건 이온화 에너지가 큰 기억이 D급보다는 원자 번호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족도 A가 C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리을, 미음, 비읍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은 3주기 원소인데 이온화 에너지가 리을이 비읍보다 크다? 그러면 마찬가지 중간에 있는 미음은 잘 모르겠지만 리을과 비읍만 비교하면 역시 요 값이 요 값보다 크다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원자 번호가 제일 큰 거는 17쪽이죠. 비활성 기체를 빼면. 그러면 A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7이거든요. 그리고 원자 번호가 제일 작은 거 같은 주기에서요. 같은 주기에서 제일 작은 건 당연히 1쪽이죠. 그러니까 C-3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1이에요.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는 가장 최대값 7을 써놓은 거고요. 얘는 1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C는 C-3을 1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C는 당연히 4겠죠. 그리고 A가 7을 절대로 넘을 수 없다면 A-3은 4를 넘을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기억, 니은, 디귿 2주기 원소는 14족부터 17족 사이에 있는 원소 4개 중에 3개를 제시한 거고요. 마찬가지 지금 리을부터 비읍까지는 1족부터 14족까지 원소 4개 중에서 3개를 제시한 겁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지 안 그러면 정말 손이 많이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놓고 이제 해야 될 건 뭐죠? 바로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 그리는 거죠. 제1이온화 에너지 그래프예요. 자, 다시 그릴게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 다시 그릴 거예요. 조금 낮아지는 형태로. 됐나요? 다 그릴 필요는 없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1이온화 에너지 2주기 원소는 일단 14족부터 17족까지이기 때문에 14족 예 15, 16, 17까지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주기 원소는 1족부터 14족이죠. 얘부터 얘까지. 됐나요? 자, 이제 실제 원소를 써볼까요? 얘는 탄소죠. 얘는 질소고요. 얘는 산소, 얘는 플루오린. 자, 이 4개 중에 3개가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요 4개 중에 역시 3개가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2이온화 에너지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약속을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건 제1이온화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는 제2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자, 같은 그래프에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2이온화 에너지는 뭐 학생들 다 알고는 있을 텐데 일단 나트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트륨의 제2이온화 에너지는 일단 전자 하나를 버리면 누구랑 똑같아지죠? 네온의 전자 배치랑 똑같아지죠. 그 상태에서 전자 하나를 버리는 게 나트륨의 제2이온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바로 네온의 제1이온화 에너지보다는 사실 클 수밖에 없죠. 핵전화량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제1이온화 에너지 그래프에서 모든 원소들을 왼쪽으로 한 칸씩 옮긴 게 바로 각 원소들의 제2이온화 에너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나트륨의 제2이온화 에너지인데 실제로 이거보다는 더 커요. 더 큰데 이 그래프상에 그냥 그대로 표시하면 얘가 나트륨,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마그네슘이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알루미늄의 제2이온화 에너지, 얘가 바로 규소의 제2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탄소도 이쪽으로 와서 얘가 탄소, 얘가 질소,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같은 위치에다 표시를 할게요. 탄소는 여기다 표시하면 되네요. 그죠? 탄소는 여기다 표시하면 되는데 칠소는 이 탄소의 위치에, 산소는 이 질소의 위치에, 그 다음에 플루오린은 이 산소의 위치에 온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자, 선생님이 지금 이걸 같이 그린 이유가 바로 요거예요. 지금 제2이온화 에너지 어쨌든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보면 역시 다 3주기 원소인데 만약에 이 3주기 원소에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면 제2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것은 바로 나트륨이기 때문에 그럼 나트륨이 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지금 어쨌든 간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의 제2이온화 에너지를 표시하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의 제2이온화 에너지를 표시하든 중요한 건 여기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주기 그래프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트륨은 이쪽으로 올라와 버리죠. 그러면 나트륨이 만약에 3주기 원소에 포함되어 있다면 제2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애는 3주기 원소가 되니까 여기에 3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3주기 원소에 나트륨은 없습니다예요. 나트륨은 없습니다. 나트륨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됐죠? 3주기 원소 3개는 누굽니까? 3주기 원소 3개는 바로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규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럼 이제 다 찾은 거거든요. 자, 이 3개의 제1이온화 에너지는 규소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마그네슘, 알루미늄이죠. 규소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마그네슘, 그 다음 알루미늄입니다. 이렇게 실제 원소들을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 바로 원자과 전자수 쓸 수 있죠. 바로 규소는 4개 맞네요. 그쵸? 요 밑에다 쓸게요. 4개.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쓰면 이따가 요거 표시가 힘드니까요. 그냥 빨간색으로 여기다 바로 써버릴게요. 얘는 4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그네슘이니까 3이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선생님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자, 마그네슘이니까 2겠죠. 얘는 2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알루미늄이니까 3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 A-3이 4니까 A는 당연히 7이고요. 그 다음에 B-3이 2니까 B는 5고요.
그 다음에 C-3이 3이니까 C는 6이네요. 그러면 지금 2주기 원소 이 세 개도 다 찾을 수가 있죠. 바로 17쪽 플루오린, 기억이 플루오린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질소네요. 그리고 디귿은 16쪽 산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들도 실제로 보면 FNO 순으로 1이온의 에너지가 이렇게 정해지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지금 이 문제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2주기 원소는 어느 정도 바운더리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인지, 그 다음에 3주기 원소는 어느 정도 바운더리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인지를 찾은 다음에 요게 이제 결정적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원소들과 실제 A나 B나 C의 값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제2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애는 이제 누굴까요? 지금 빨간색만 보면 되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찾은 원소들이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하고요. 그 다음에 질소하고 좀 이온의 에너지에다 또 표시할 뻔했어요. 하다 보면 이렇게 막 헷갈려요. 자, 질소하고 그 다음에 플로린하고 플로린 여기죠. 그 다음에 산소, 그쵸? 이렇게. 지금 이 6개의 원소를 다 찾았고요. 그러면 이제 지문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지문을 볼까요? 가는 그래서 가가 제2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애가 5가 되겠네요. 그죠? 지금 이 빨간 점 확인해야 돼요. 나트륨은 어차피 퇴출됐고요. 그래서 제일 높은 애, 빨간 점의 위치가 가장 높은 애가 5죠. 그래서 가는 실제로 5가 되는 거죠. 산소예요. 산소. 자, 그러면 산소는 지금 디귿이죠. 그래서 가는 니은이 아니라 디귿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기억하고 디귿을 비교하면 기억이 더 큽니다. 기억이 뭐였죠? F네요. 그리고 디귿은 산소였죠? 자, 같은 주기 원소에서 유효 핵전하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크죠?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디귿,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미음하고 비음을 비교했을 때 미음이 크다. 근데 미음은 마그네슘이니까 얘가 이온이 되면 Mg2 플러스고요. 그쵸? 그 다음에 비읍은 알루미늄에 해당하니까 Al3 플러스죠. 자, 이게 바로 등전자 입자를 비교하는 거죠. 등전자 입자 비교하는 거예요. 자, 어차피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네온의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은 2개인데 핵전하량은 마그네슘은 12개의 양성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13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받는 힘은 당연히 마그네슘에 있는 전자보다는 알루미늄에 있는 전자가 더 큰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반지름은 더 작습니다. 반지름은 얘가 더 작다라는 거. 등전자 입자는 그렇죠. 등전자 입자는 핵전하량이 클수록 반지름이 더 작아집니다. 꼭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디귿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됐네요. 자,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과 디귿 4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풀이가 유용했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